됐고요. 그 다음은 공동체 감각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까지.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인간 관계의 입구에는 과제의 분리가 있고, 목적지에는 공동체 감각이 있다. 공동체 감각이란 타인을 친구로 간주하고 그곳을 자신이 있을 곳이라 느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내용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공동체라는 것이 우주 전체에 걸쳐 있고 과거와 미래, 생물에서 무생물까지 아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러가 말하는, 철학자가 얘기해요.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 고지곳대로 실제 우주와 무생물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야. 일단 공동체의 범위를 무한대라고 생각해보게. 청년, 무한대요? 철학자, 이를테면 청년퇴직을 하자마자 생기를 잃는 사람이 있네.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지위도 명함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즉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식간에 늙는 거지. 하지만 이는 단순히 회사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에 불과해. 보다 큰 공동체에 여전히 속해 있지. 지구라는, 우주라는 공동체 말이야. 그럴 때 막 그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고서 이 청년이 막 따져요. 우리가 우주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소속감이 생기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철학자가 얘기하기론 이제 어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갖지 않고 친구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부모의 유산으로만 사는 남자가 있어요. 그는 일의 과제, 교우의 과제, 사랑의 과제를 전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일세. 예를 들어 그가 빵 한 조각을 사고 그 대가로 동전 한 잎을 지불했다고 하지. 그 지불한 동전은 빵가게 주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네. 밀과 버터의 생산자들, 그리고 밀과 버터를 운반한 유통업자들, 연료를 판매하는 업자들, 나아가서는 산유국 국민들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갈 걸세. 줄줄이 엮여있지.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될 수도 없고 홀로 살 수도 없거니와 홀로 살 수도 없어.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빵 하나 사는데 뭐 그리 호들갑이세요. 호들갑이 아니야. 명백한 사실일세.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란 가정이나 회사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까지 포함된다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아무튼 좀 크게 범위가 너무 좀 오버하긴 한데, 너무 구체적이긴 한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그게 다 연결되는 게 맞긴 맞죠. 이 사람 얘기가 맞긴 맞았고, 상벌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 상벌 교육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라. 이 칭찬이라는 건 일단, 상벌이라는 건 권위에서 나오는 건데, 수직관계,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칭찬은 금물이다라 그랬어요.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입장인데, 예를 들면 이제 교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야. 교사의 관계도. 학교라고 해서 학교라는 공동체의 상식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더 큰 공동체의 상식을 따르라는 거지. 가령 자네 학교에서는 교사가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하세나, 그런데 그런 권력자 권위는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만 통용되는 상식에 불과하지. 인간 사회라는 공동체로 생각되면 자네도 교사도 대등한 인간일 뿐이야.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도 해당되는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 만약 자네가 이의를 제기해서 무너질 정도의 관계라면 그런 관계는 없느니만 못하네. 그냥 없어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관계가 깨질까봐 근근하며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부자연스러운 삶이야. 분명히 이제 어떤 학교라는 공동체 생각하지 말고 인간관계, 이제 인간 사회라는 공동체, 이제 어떤 지구라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상벌 관계,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본 그런 관계다. 상을 주는 사람은 무조건 칭찬할 때 내가 쟤보다 위에 있다, 또 윗사람이 칭찬을 한다. 칭찬의 느낌은 그거고, 나중에 해결책에 나오는 데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래. 고맙다, 칭찬, 잘했어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해줘서 좋아. 난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상대를 높여주는 거다. 왜냐면 이렇게 고맙다. 좋아. 네가 그렇게 해줘서 좋아. 얘기했을 때는 절대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청년이 얘기하기로는 그 교수가, 이 철학자가 몸에 너 몸을 잘했네 라고 칭찬했을 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칭찬 상벌 교육의 폐해다. 좋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일단 미움받을 용기 내용이 끝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끝났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을 모두 내 친구로 바라보기. 인생은 레이스가 아니다. 인생은 시합이 아니고 누가 먼저 오르냐는 의미가 없다. 인생은 레이스가 아니 서로 따뜻한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응원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칭찬하지 말고 지원을 차라리 해주고, 이렇게 서로 친구로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으로 서로 친구로 바라보면서 하루만큼 행복을 챙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미움받을 용기에 오늘 읽은 부분을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책은 이제 조던 피터슨 박사의 12가지 인생 법칙이에요. 이 부분에서 오늘 나눌 부분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한다. 여기는 좀 어려웠고, 오늘 나눌 부분은 여기인데, 현재에 집중하라는 소제목이에요. 여기가 16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큰 제목의 아래쪽이냐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라. 이 제목의 소제목으로 현재에 집중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보면은 다 내용이 너무 좋아. 다들 진짜 좀 꿀 같은 내용이지만, 이 중에서 진짜 참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그거예요. 성경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를. 이거 내가 너무 좋아서 이 장을 외워버렸어. 장을 외워버려갖고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어. 외운 걸. 검사도 받고 싶고. 이 원래 마태복음 6장 28절, 34절, 28절로 34절인데 원래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절도 어디인지 기억을 못했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외워버렸어요. 딱 처음 본 날 써놓고서 외워버렸어요. 외울게요. 보여드릴게요. 들의 백합화가 마태복음 6장 28절로 34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로 34절. 맞나? 맞아. 까먹었어.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아까 세 번째 구절인데. 솔로몬의 모든,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진짜 감동 빡 왔어요. 진짜 죄송해요 마이크. 여기서 감동이 빡 받았어요 진짜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 34절 이는데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 결론은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분이 뭐냐면 세상을 조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이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다. 목표를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누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깨달아 간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해법을 발견해 간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기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않는다. 쫙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라. 조던 피터슨 박사의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라는 챕터였어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기 감이 어렵고 참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파트 좀 어려운 파트도 있긴 있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맨 처음 파트하고 여기 이 파트는 참 좋아서 지금 막 나누고 싶었어요. 굉장히 용기도 얻었고.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다시 컴백 영상을 찍으면서 급하게 두 번째 영상 찍어서 일단은 2가지 올렸습니다. 꼭 이 2가지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책 아니어도 참 앞으로도 저는 약간 산만해가지고 한 책을 막 진득히 막 끝까지 읽다 보기보다는 소설책인 게 아니라서 막 좀 이렇게 이 챕터 조금 읽고 저 챕터 조금 읽고 뭐 이거 그냥 넘기기도 하고 이해 안 가거나 필요 없는 부분들은 넘기기도 하고 막 좀 이렇게 골라 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좀 와닿는 부분도 있으면 막 거기 부분 막 계속 읽고 거기만 반복해서 읽는 부분도 있고 그런 편이라서 약간 좀 두서가 좀 약간 대중이 없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는 막 이런 책들 막 읽거든요. 이것도 조만간 꼭 읽어야 되고 이것도 꼭 읽어야 되고 이건 한번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되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놓고 있고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읽을 책들은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좋은 책 읽으셨으면 좀 영상으로 나눠서 좋은 부분들만 이렇게 엑기스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이거 책은 안 읽었을지라도 어떤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인정욕구에 대한 거나 어떤 과제의 분리, 공헌, 상벌교육, 칭찬도 야단도 치지 말라 그런 내용들 핵심 이렇게 받아가서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음 영상이 좀 더 이렇게 좀 컴팩트한 좀 구성진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Leave some comment please. 소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구독자 모아봤자 얼마나 몇 명이나 모으겠어요. 이 구성지지 않은 영상으로. 그냥 넋두리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 나름대로는 참 좋은 내용이어서 나누고 싶어서 나눴고요.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잘 나누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발음도 좀 신경 쓸게요. 입술이 자꾸 마르니까, 입속이 마르니까 전달이 잘 떨어지죠, 전달력이. 자막을 이번 영상에서는 자막을 열심히 잘 남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